남녀 성별에 따라서 유전되는 빈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성 유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때의 염색체는 성염색체는 특히 X염색체를 말한다. 자,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이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예로는 정록생명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혈우병이라고 해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있는데 이런 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렵증이라는 병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록생명이고요. 우리가 이제 요 단어에서 다룬 건 크게 이제 정록생명만 다룰 거예요. 별표 쳐놓으시고요. 정록생명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있는 시각세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시각세포에는 이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록생명이라는 건데 붉은 적자, 록자는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붉은색하고 초록색을 만드는 시각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구분을 잘 못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록생명이 있는 분들은 이제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섞여 있으면 잘 구분을 못해요. 특히 이제 신호등 같은 거 있죠. 신호등이 이제 빨간색하고 초록색이잖아. 그러면은 색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각세포 형성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거고요. 보통 이제 X염색체에서 유전되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엄마가 정록생명이면 남자는 X염색체 무조건 하나를 가지잖아. 그러니까 아들은 무조건 유전이 되는 병이에요. 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유전이 지는 질환이에요. 정록생명은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한 유전 형질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각세포 이상 때문이고요. 정록생명 유전자가 성염색체인 X염색체에 있다. 여기다 밑줄여 놓으시고 우리가 중등에서 다루는 거는 그냥 계속해서 성염색체가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록생명, 그 다음에 혈우병 이런 것들은 다 X염색체 유전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Y염색체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또 있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중등은 그냥 성염체 X 생각만 하시면 돼요. 1번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 X-는 이제 다시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정상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이에요. X 그냥 정상적인 X, 그 다음에 X-는 열성 유전자예요. 여자보다 남성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여자는 XX, XX-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남자는 XY, X-Y인데 X-를 가지면 무조건 열성 형질을 가지는 거니까 이제 정록생명이 생기는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X-X도 있고 X-X- 두 종류로 나눠지니까 X-X인 사람만 정록생명인 거죠. XX-인 사람은 반만 X-를 가지는 사람은 그냥 보임자라고 그래가지고 드러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밑줄에 넣으시고요. 왜냐면 XY인 남자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도 X염색체에 유전되는 거니까 정록생명에 대한 대립 유전자 한 개만 있어도 정록생명이 나타나요. 성염색체 구성이 XX인 여자는 두 개의 X염색체 모두 X-X- 열성 유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빈도가 낮죠. 밑에 보시면요. 남자와 여자에서 남자는 정상이 XY인데요. 참고로 X염색체하고 Y염색체는 다른 염색체라서 유전자 구성이 달라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정록생명일 때 X-Y 예를 들면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를 받잖아요. 엄마로부터 X염색체를 받을 때 X-염색체를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열성인 X-를 받게 되면 정록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록생명이거나 정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여자인 경우는요. 정상이 보시면 XX도 있고 XX-가 있죠. 보인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그래서 X-라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표현형이 나타나지 않는 거 이걸 보인자라고 해요. 오른쪽에 3번 보시면요. 플러스 강의 3번 보인자 하나의 X염색체에만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있는 여자의 경우를 이제 보인자라고 하고요. 정상과 같이 색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열성 유전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표현용으로는 정상인 사람, 이걸 보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용어 정리 잘 해주시고 제가 요 단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보인자 나왔어요, 보인자. 그래서 보인자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발현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도 정록생명은요 X-X-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를 보시면요.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은요 남녀에 따라서 발현되는 비율이 다르다 그랬죠. 참고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요 1번, 2, 3, 4, 5에 이제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X-X인 거예요. 그죠? 2번은요 정상 남자이니까 무조건 XY인 거예요. 그래서 1, 2번은 무조건이에요. 1번은
열성 성질이 드러났으니까 X-X인 거고 무조건. 2번은요 무조건 정상이니까 XY인 거예요. X-Y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록생명인 엄마와 그 다음 정상인 아빠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딸 이렇게 이제 낳았는데요. 첫째 딸을 봤더니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딸은요 엄마로부터 X를 받을 수도 있고 X-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상일 수도 있고 보인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야 얘는. 그지? 아 반대군요. 죄송해요. 정록생명이 파란색이네요. 그러면은 반대로 해석할게요. 1번은 정상일 수도 있고 보인자일 수도 있는 거다. 그지? 근데 2번을 보니까 정록생명이니까 X-Y죠. 그러면은 아빠가 정록생명이니까 딸들은 무조건 X- 하나씩 받겠죠. 그죠? 그래서 3번, 4번에 무조건 X- 하나씩은 있어요. 그리고 4번이 그 3번, 4번이 정록생명이네요. 그러면 3번이 정록생명이니까 X-X인 거고 4번이 정록생명 남자니까 X-Y인 거죠. 무조건.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보인자가 되겠죠. 아빠한테 X-를 받고 엄마한테 X를 받아서. 그래서 4번에 X-Y가 있는 걸 보니까 아빠한테 Y 염색체를 받았고 엄마한테 X-를 하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X-를 가지고 있는 정상이니까 보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XX-구나 이렇게 이제 따지시는 거죠. 복잡하네요. 네. 자, 왼쪽에 정록생명인 여자 3은 부모로부터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 X를 하나씩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X-X- 이제 정록생명 여자가 된 거고요. 밑에 정록생명인 남자 2와 4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X- 하나를 가지니까 정록생명인 거죠. X-Y가 되겠고 정록생명인 여자 3의 유전자형은 그래서 X-X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XX-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보인자라고 한다고 했죠. 자, 오른쪽에 이제 4번 정록생명 유전의 특징에서 플러스 강의 한번 보시면요. 여기다 별표 쳐놓고요. 아빠가 정록생명이면요. 아빠한테 X-Y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모두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게 돼요. 물론 이제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고 보인자일 수도 있고 정록생명일 수도 있죠. 엄마에 따라서는. 그죠?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요. 아빠는 X-Y고 엄마는 XX-인데요. 엄마가 XX-니까 합치면은 수정란이 XX- 보인자 그리고 XX- 보인자가 되겠죠. 아들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정록생명이면 딸이 지금 정록생명 유전자를 받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엄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은 정록생명이다. 요거는 아들은 XY에서 아빠한테 Y를 받고 엄마한테 X-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록생명이면 X-X니까 아들은 무조건 X-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무조건 정록생명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정록생명이에요. 여기다 밑줄에 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반성 유전이라는 뜻이 성별이 세대를 거치면서 반대로 유전자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아빠가 정록생명이면 딸한테 정록생명 유전자가 전달이 되고요. 엄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한테 정록생명 유전자가 전달돼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성별에 유전되기 때문에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어렵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한 문제를 풀 건데요. 8번에 같이 볼게요. 정록생명은 반성 유전이다. 5가 되겠고요. 이번에 정록생명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죠. 5가 되겠고요. 남자보다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 X. 남자는 보인자가 되는데요. 여자가 보인자가 있고 남자는 보인자가 없죠. 바로 드러나는 거니까 X. OOXX가 되겠고요. 자, 9번하고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왼쪽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9번은요. x-y와 xx- 조합을 해보시면 돼요. 남자 쪽에서 하나, 여자 쪽에서 하나씩 만들어서. 그러면 xx, xx-xy, x-y 이렇게 네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2번은요. xx-, x-x-, 그다음에 xy, x-y 네 가지가 될 수 있고요. 3번은요. 두 가지인데요. x-x-, 그러니까 여자 정록생명, x-y 남자 정록생명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10번은요. 가와 나의 유전자형 스시오드인데요. 이제 파란색이 정록생명이니까 가는 무조건 x-y 딱 정해놓고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딸 두 번째 딸 파란색이잖아요. 얘도 무조건 x-x-로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딸이 x-x-니까 아빠한테 x- 하나 받고 엄마한테 x-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정상으로 반환됐잖아. 그러니까 보인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x-x, 그러니까 xx-인 거예요. x-x- 보인자. 그래서 가는 x-y, 나는 x-x- 보인자. 가족 중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있는데요. 가, 나 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정상 X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XY죠. 나머지 딸들은 다 아빠로부터 X- 유전자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 하고요. 딸들 3명은 정록생명 유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5명. 마찬가지로 뒤에 염소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가계도 분석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제 48페이지에 있는 우리 성염색체 유전 15번부터 20번까지 한번 풀고 정리할게요. 풀면서 들으시고요.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혈우병이라는 게 있는데 혈우병 같은 경우는 혈액이 이제 응고하는 인자가 있거든요. 피가 멈춰져야 되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지고 멈춰야 되잖아요. 요 이제 응고 인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라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다치거나 했을 때 큰 병에 걸리는 게 이제 혈우병이고 혈우병도 대표적인 이제 성염색체 유전에 들어가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혈우병에 걸리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는요. 단지 차이가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태아 때 바로 사망한다고 해요. 그런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남자에게만 혈우병이 드러나고 여자 같은 경우는 태아 때 이미 사망해 버린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무력증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이 쇠퇴해서 생기는 병이 있는데 이 병도 근무력 위축증이라고 하고요. 이제 반성 유전에 들어가는 거 참고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록생명 위주로 외우시고 그다음에 혈우병이나 근무력증 같은 게 있구나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실 거예요.
어렵죠? 같이 한번 볼게요. 15번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가 되어 있는데요. 반성 유전은 얘가 되겠고요. 1번 남자보다 여자에게가 아니라 남자가 더 많이 발현되고요. 정록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는 거고요. 아버지가 정록생명이면 딸은 모두는 아니고요. 네, 딸은 뭐 보인자이거나 아니면 드러날 수도 있겠죠. 엄마에 따라서 반반이죠. 5번은요. 엄마가 정록생명, 아들은 무조건 정록생명이죠. 1번하고 5번은 무조건 맞아요. 16번은요. 가가 이제 정록생명 남자니까 X-Y예요. 나는요. 아빠로부터 X-를 하나 받았어. 근데 엄마에서는 X를 받았으니까 보인자인 거죠. 그래서 XX-인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X하고 X-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들은요. Y 염색체를 가에서 받고 X 염색체를 나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반이겠죠. 그러니까 50%가 되는 거죠. 16분의 3번. 17번은요. 정록생명 유전자 결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파란색이 정록생명이니까 1번하고 6번은 X-Y예요. 철수도 X-Y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 철수 같은 경우는 X-Y니까 아빠한테서는 Y 염색체를 받고 7번 엄마한테서 X- 염색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7번 엄마는 XX-인 거예요. 보인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XX- 보인자니까 4번에서 X-를 받고 아빠 3에서는 X를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찾았겠죠. 3은 XY, 4는 XX- 이렇게 찾아야겠죠. 1번 7의 유전자형은 XX-이다 인데요. 아빠한테서 X를 받고 엄마한테서 X-를 받았으니까 네, 맞고요. 철수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아빠한테서 Y를 받고 엄마한테서 받는다 그랬죠. 7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17번에 2번. 영희는 보인자이다 했는데 영희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서 X-를 받았으니까 보인자죠.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생명일 확률은 이제 50%이다 돼 있는데요. X-Y인 남자랑 XX-인 여자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되겠고요. X-Y인 남자랑 XX-인 여자에서 XX-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X-X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Y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X-Y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절반이죠. 50%. 생명의 확률은 정상률은 50%, 생명의 확률은 50%. 5번에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생명인 남자의 확률은 이제 25%이다. 이제 44명 중에 한 명이니까 이제 25%가 되겠죠. 18번은요. 민선의 가족이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외할머니와 외아버지는 모두 정상이에요. 엄마는 정상이고 아빠가 정록생명이에요. 여자인 민선은 정록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X-를 받은 거고 아빠한테서 X를 받은 거 아니죠. 아빠한테서 X-를 받고 엄마한테 X를 받은 거죠. 남동생은 정상이야. 아빠한테서 Y를 받고 엄마한테서 X를 받았으니까. 자, 1번요. 외할머니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없다 그랬는데요. 여자는 민서가 엄마한테서 정록생명을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엄마는 X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정상이니까 외할아버지한테는 X를 받고 외할머니한테 X-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외할머니가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거죠. 1이 틀렸고요. 3번 엄마는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보인자예요. 그래서 3번이고요. 민서는 아빠로부터 정상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됐는데요. 민서는 아빠로부터는 X-를 받고 엄마한테 X를 받은 거죠. 남동생은 엄마로부터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아빠로부터 Y를 받고 엄마로부터는 X를 받은 거죠. 18번에 3번이고요. 19번은요.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O형이면서 이제 정록생명인 아들의 확률인데요. 자, 아들의 확률을부터 따져보시면 가와 나 사이에서 아들은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남자거나 아들이거나, 그죠? 그리고 가는 현재 A5예요. 부모가 AB랑 B5이니까 BB면 이제 A형이 태어날 수 없으니까 B5잖아요. 그래서 A5가 되겠고요. 가는 A5가 되겠고 나는 이제 5죠. A5하고 B5가 5가 만나서
나올 수 있는 건 AO 아니면 OO가 되겠고요. 자연형아 태어날 때 O형이면서 정록생명이 아들. 자, O형일 확률이 이제 2분의 1이고요. 다들 말구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자, 19번. 가는 정록생명이 남자니까 X-Y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정상인데 아빠한테서 X-를 받았으니까 이제 XX- 보인자네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XX- 그 다음에 X-X-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X-Y 네요. 그러니까 정록생명인 아들은 X-Y 인가? 4분의 1이죠. 4분의 1. 정록생명인 아들의 확률이 4분의 1이고 O형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합치면은 곱해서 8분의 1이 19번에 2번 되겠고요. 자, 20번은요. 어떤 집안의 유전병 과학의도 분석인데요.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돼 있고 네, 가와 나와 만났는데 이제 열성이 드러난 거예요. 색깔이 있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나가 정상인데 색깔이 있는 게 드러났으니까 색깔 있는 게 이제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소리죠. 기억은 맞고요. 유전병 유전자는 X형 색채에 있다 돼 있는데요.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할머니를 보시면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할머니를 보시면 X-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유전병이 있으면 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성의 반대편으로 대립 유전자가 전달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X형 색채에 있는 반성 유전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기억 잠시만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나가 아빠가 정상인데 그 딸이 이제 유전병이 이제 전달된 거니까 X형 색채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다고 Y형 색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상형 색채 유전인가 보네요. 성별에 관계없는. 이건 틀렸고 이건 가는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가지고 있겠죠. 할머니로부터 하나 받았을 테니까. 리을은요.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정상의 확률은 75%이다. 이거는 3대1에서 상형 색채 유전이니까 3대1이니까 75%죠. 기억 리을 20번은 2번이고요. 아이고, 네. 실력 탄탄은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평가 문제도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단원 정리했으니까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시험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이 10분이 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요. 그래도 단원에 추가되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총합이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오늘 채점보다는 답지를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체크하는 걸로 할게요. 30초 후에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했던 사람의 유전, 상위 염색체 유전, 성위 염색체 유전 이렇게까지.